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지 않는다. 왜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이 보잘것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한낱 근거 없는 의견에 불과하다. 진실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사실은 우리가 누리는 인생은 누군가가 그토록 바라던 삶일 수도 있다. 분명 살다 보면 거부할 수 없는 재앙과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재앙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멸하거나 운이 좋으면 피해 갈 수 있다. 진짜 재앙은 따로 있다. 바로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불평과 불만이라는 작은 목소리이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행하다고 단정짓는 삶에서 행복과 희망을 찾아보기란 힘들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을 반복하면서 행복해질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높은 기대와 이상을 구현해 놓고 현실과 비교하며 고통받고 있다. 당연하겠지만 현실은 언제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기대 이하이며 생각보다 그리 대단하지도 않다. 이것만 성공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저 사람하고 사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꿈에 그리던 성취에 도달한다고 해도 행복은 연기처럼 금방 사라지고 만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성취로는 기쁨을 이어갈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고통은 욕심에서 비롯된다. 또한 노력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고통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니깐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문하는 것이다. 많은 불행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우울과 공허, 무기력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확신컨대 세상은 그저 존재할 뿐이다. 그 세상을 판단하는 해석과 의견만 있을 뿐이다. 이는 허상이며 꿈이고 몽상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인간은 꿈을 꾸면서 문명이라는 분명한 실체를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상상하는 힘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진짜 문제는 그 상상력의 힘을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데 쏟아붓는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 진심이다.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남과 비교를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다. 또한 작은 실패나 좌절, 슬픔, 영광을 되새기면서 과거에 머물기도 한다. 이는 곧 두려움과 공허라는 괴물의 먹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활이 지속될수록 인간은 현실을 잊기 위해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중독되게 된다. 술을 찾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로움, 두려움, 공허함을 잠시 잊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두려움과 공허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짓은 그만두고 생산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생산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을 옮겨야 한다. 즉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면 된다는 뜻이다. 자기 자신의 문제는 타인을 도우면서 대부분 해결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에 관심을 두다 보면 내면의 건강한 자아와 잠재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의 힘은 확고한 목표와 이타심이 결부되었을 때 눈을 뜨기 때문이다. 나는 이를 사명감이라고 부른다. 사명감은 고양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돕는다. 자신만의 꿈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좁쌀만큼의 불필요한 에너지도 낭비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끝나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치 워커홀릭처럼 보이는 것이다. 멋대로 그들을 불행하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큰 착각이다. 돈만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분명 지옥에서 살겠지만 자신만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거닐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돈은 몰입을 통해 얻어낸 부수적인 보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진정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이유는 과정을 즐기기 때문이다. 생산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는 물음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나는 글쓰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글을 쓰는 일이 내 직업이 되었다. 분명 누군가에게 글쓰기는 고역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해? 라고 생각하며 약간의 현기증을 동반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글쓰기만큼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글을 써야 하는 명확한 목표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지고 용기를 얻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또한 글을 쓰면서도 생계를 이어가고 오랫동안 책을 출간하고 싶은 꿈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사명감이 될 것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상상력을 발휘할 여력이 생겨나지 않는다.
자기 연민도 사치다. 그럴 시간이나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글을 쓰기 위해 토지를 불태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글쓰기에 인생을 걸었다. 따라서 과거의 흑역사나 상처, 영광을 곱씹을 여력이 없는 것이다. 그럴 시간에 한자라도 더 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당신도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내가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의 영역이며 오히려 권장되어야 한다. 즉 자기 연민과 불평불만을 멈추고 그 대신 몰입을 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글을 쓸 이유가 없다. 이런 일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면 힘들게 글을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평범하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누구나 자신에 대한 불평불만을 내려놓을 수 있다. 또한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공헌의 크기는 상관없다. 한 사람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 외부 환경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나 자신의 관점과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의외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적은 나 자신임을 기억하자. 만약 나 자신과 같은 목표를 향해 동행할 수 있다면 무한한 동력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끝나지 않는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찾아야 한다. 지금 당장 해내야 할 일이 있다면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기 연민에서 탈출할 수 있다. 또한 상상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발휘하여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고 사명감을 바탕으로 몰입하는 일상에서 시작된다.